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일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두 특검에 비해서 수사가 많이 안 된 부분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입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 씨라는 사람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박준희 변호사, 일단 보면 그 집사라는 김 씨가 무언가 회사가 있었어요. 대주주인 회사가 있어요.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특검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92억 원이 집행이 된 부분. 이 돈의 성격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 회사가요. 이 투자를 받을 당시에 투자를 한 180억 정도 받았는데 예. 투자를 받을 당시에 3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빚더미에 앉아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회사에 왜 18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기업에 투자를 했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그렇게 받은 투자 대금을 92억 원이라는 외주 용역비로 사용을 했는데 예. 그 92억 원이라는 외주 용역비가 과연 어떻게 쓰였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 쪽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이 두 가지가 있고요. 예. 세 번째 의혹은요, 180억을 투자를 받았을 때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팔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주주로서 46억 정도의 주식을 이 대기업한테 팔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투자 과정에서 46억 원이라는 주식에 대한 차익을 또 한 번 얻은 거죠. 그래서 그 46억도 지금 김건희 여사 쪽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필 부대님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 김건희 비자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를 그러니까 혹시 김 여사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김건희의 저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외주 영역비 어떤 내역을 보면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영역비가 뭐 90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있었으면은 그나마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덜한데, 그 전년도나 전년도를 보면은 그 영역이 뭐 아주 소액이라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러다 갑자기 92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92억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해명된 걸 들어보면 뭐 그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또 용역이라는 것이 보통의 어떤 횡령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캐시백으로 어떤 검은 돈으로 돌아가는데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또 이게 또 뭐 인건비로 또 이게 또 줬다 지급을 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인건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제대로 인건비가 지급됐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도 또 이렇게 삼자적으로 우회가 돼서 어떻게 또 검은 돈으로 바뀌었는지 예.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좀 소상하게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최선생 이 명목을 외주 용역비라고 잡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뭐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 업체나 김 여사 측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당하게 집행됐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업들이 투자했는데 그 대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있을 때 뭐 투자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밝히면 되고 의심에 불과한 거고요. 예. 어쨌든 적법한 투자였고, 또 그다음에 주주들이 이 돈이 들어올 때 이제 또 돈 팔고 나가서 주가 차익을 실현했다. 이 부분도 이제 또 들여다보면 될 문제인데, 문제는 저 용처가 전혀 불명하다는 거. 이거는 좀 한번 모아둔 들여다봐야죠. 돈의 용처. 그렇죠. 예. 92억 원이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용역을 줬다는 게, 사실 저 회사가 모빌리티 회사고 렌터카 비슷한 회사인데, 렌터카 비슷한 회사가 무슨 용역을 100억 단위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봐야 하는데, 저는 예. 이걸 지금 저는 이 과정이 좀 드러난 과정이, 지금 이분이 뭐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4월인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언론 보도로 먼저 이게 불거진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관련자를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 저는 이걸 좀 약간 그 언론에 먼저 이렇게 좀 터뜨린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어요. 좀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출국했던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영장이 나왔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부실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여론에 터뜨려가지고 의심 가지 않습니까라는 걸 통해서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을 압박해서 여권은 무효야,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은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여권이 무효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유무형의 압박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저는 방법이 과연 이게 적법한가 과정이 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부분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는 압수수색 영장에도 뭐 여러 가지 영장이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검과 법원에서 기각을 한 이유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혐의와는 상관없이. 일단 혐의가 되려면 사실 수사 대상이 되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돈이 김건희 여사를 흘러갔다라는 부분이 사실 소명이 되면 그러면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서 사실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장을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는 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한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이것만 보고는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이 집사라는 사람이 언론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하면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건 박 변호사님. 이거는 이 얘기만 뭐 들어보면 뭔가 정권이 바뀌면 본인이 잘못한 게 혹시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거를 걱정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 여러 가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비단 이걸 뜻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정권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이런저런 특혜라든지 이권을 많이 받았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냥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이 회사에 투자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구별이 안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진술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연관이 있다 아니면 범죄 혐의점이 두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추측을 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거죠. 예. 4월에 이제 뭔가 정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제 저희 MBC 사회부 취재지 접촉을 해보니까 돌아와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 오늘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 자체에는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좀 와서 조사 받으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에는 연락을 안 하고 언론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뭐 사실 뭐 특검의 어떤 수사 기법에 대해서 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김씨 집사라는 분이 정말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뭐 검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으면 저 같으면 떳떳하면 빨리 귀국해가지고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이 김건희 여사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라는 또 말도 흘리고 있는 걸로. 것도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의 죄가 있는데 예. 또 소위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또 협조를 하겠다라는 전 뉘앙스로도 사실 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건 맞지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대한 협력을 한다고 하면 예. 또 특검 측에서 나름대로 양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선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재판 예. 과정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을 계속하다 보면은 작은 일도 좀 크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뭐 밝힐 게 있고 조사를 당연히 뭐 받아야 된다면 빨리 들어와서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혹시 이분이 뭐 딜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를 받기 앞서서 어느 정도 특검 측에서 당신이 다 털어놓는다면은 뭐 감경하거나 사실상 우리가 그런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만은 예. 일종의 그런 시그널이라도 좀 받고 본인의 안전판이 조금이라도 좀 확보된 다음에 들어오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미리 좀 약간 흘리고 근데 대신 특검은 우리는 그런 플리바게닝 같은 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특검도 그럴 겁니다. 실체적 진실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는다면은 우리가 정상은 좀 참작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아마 지금 출국에 있는 집사라는 분이 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간을 보고 그렇게 아니 우회적으로 특검이 뭐 최대한 우리가 정상을 참작해 주겠다 정도까지만 답이 나오면 귀국할 수 있다라는 의향을 밝힌 게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이제 법원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특검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모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검법 개정도 이제 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 글쎄요. 좀 이거는 역풍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희는 국민적인 어떤 특검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역풍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 사법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 앞으로 이제 특검도 영장을 뭐 압수수색 영장이든 뭐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신중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법원도 예. 이렇게 특검법에 이렇게 인지된 것들은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하면은 저는 최대한 또 법원도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저는 좀 입장을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